반갑습니다. 주식장터 송프로입니다. 오늘이 5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방송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한 모습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근 강조해드린 원전 관련주죠. 원전 관련주가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원전 관련 소식들이 있어가지고 원전 관련주에 대한 업데이트를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하시고 원전주 투자해가지고 부자 되시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방송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그래서 아직까지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 개인 유튜브를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 주식 투자에 도움이 좀 많이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드시면은 여러분들 주위에 주식 투자하고 계신 분들 다섯 분씩만 소개를 해 주시면은 저 개인 유튜브가 빠르게 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 여러분들 주위에 주식 투자하신 분들에게 입소문 홍보를 부탁드린다는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오늘 5월 22일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증시에 대해서 재밌는 하나의 그 짤이라 그럽니까, 이런 것을, 이런 그림이 하나 있어가지고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참 최근에 글로벌 증시가 상당히 양호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죠. 우리 증시만 지금 소외되고 있죠. 주요 국가, 세계 주요 국가 20개 국가 중에서 14개 국가가 지금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진짜 못난이 같이 그 6개 국가 중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 그림이 재밌죠. 지금 글로벌 증시는 지금 사상 최고치로 경신하면서 하늘 높이 날아가고 있죠. 그러면서 한국 증시는 같이 가 그러면서 이런 그림을 그려놨죠. 그러면 지금 한국 증시에 문제가 되는 건 뭘까? 저도 고민을 해보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은 상당히 좋죠. 지금 수출도 상당히 잘 되고 있죠. 악재를 구태여 따져본다면은 지금 금융투자세가 좀 약간 발목을 잡고 있지 않냐, 그 이야기 나왔죠. 그래서 금투세가 이야기 나왔죠. 여기. 금투세가 좀 밀어줘야 된다. 그래야 우리 증시가 날아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공매도 이야기가 나왔죠. 전번에, 지난주에 금감위 위원장이 6월 달에 공매도 재개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 대통령실에서 공매도 재개는 6월 달에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죠. 아직까지 공매도에 대한 전산 시스템이 아직까지 안비가 안 됐다. 전산 시스템이 정확히 구비가 됐을 때 공매도를 실시한다 그래가지고 6월 달에 공매도는 하지 않는다고 오늘 대통령실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증시를 이제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금융 투자 소득세가 네요. 금투세가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데 이것도 내가 보면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증시도 글로벌 증시 같이 하늘로 날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발 같이 글로벌 증시와 같이 우리 증시도 하늘 높이 날아갔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오늘 나온 원자력 관련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원자력 관련주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죠. 최근에 나온 업데이트를 다 해주고 있죠. 가장 제가 4월부터 여러분들 해드린 것이 우리나라 한수원이 소형 모듈 원전 경주시하고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를 해드렸죠. 그러면서 기업들의 전력, 그러니까 에너지 비용을 30%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부터 쭉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달 말에 21대 국회가 이제 임기가 만기가 되죠. 그 21대 국회 이제 만기가 되기 전에,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방사선 폐기물 처리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죠. 이 방사선 폐기물 처리법도 좀 이번에 21대 국회 이제 이달 말에 끝나죠. 이달 말에 좀 체결이
국회를 통과하면은 국회를 통과를 하면은 정말 원전 관련이 또 호재겠죠. 이런 통과 기대감이 또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4월 30일 날 이탈리아에서 G7 에너지 장관 회의가 있었다 그랬죠. 여기에서 2035년부터 화력 발전을 퇴출한다 그랬죠. 그러면 G7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화력 발전이 퇴출이 되면 원자력으로 전력 생산을 확대한다는 얘기죠. 원자력으로 전력 생산을 확대한다면은 그러면 원전 관련주들이 더 수혜가 예상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원전 가동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얘기죠. 미국 같은 경우서 30년 만에 신규 원전 2기를 지금 확충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G7 국가들의 석탄 발전 퇴출 시기를 보면은요. 영국은 2024년부터 석탄 발전을 퇴출시킨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2027년에는 프랑스가, 그다음에 2028년에는 이탈리아가, 그다음에 2030년에는 독일하고 캐나다가 석탄 발전을 퇴출시킨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2035년은 미국과 일본, 이와 같이 G7 국가들이 2035년까지 석탄 발전을 퇴출시키면은 결국은 석탄 발전에 퇴출되면은 온전히 대신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온전 산업이 앞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들한테 계속 해드렸던 이야기죠. 각국이 원전을 계속 부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일본 같은 경우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원전을 안 한다 그랬는데 결국은 일본도 석탄 발전을 퇴출을 시키고 원전 발전을 다시 재가동하겠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체코 원전 수주 가능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4월 달부터 원전 관련주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이제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5월 중순에 이달 중순에 온다는데 이달 말경에 온다 그러죠. 그러면 이달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럼 다음 주까지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면은 원전하고 방사능 쪽에 협력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우리나라가 2009년대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을 수주를 했죠. 그것이 작년 말로 그 원전 4기가 다 상업 생산이 시작이 됐죠. 상업 생산이란 것은 이제 전기를 본격적으로 생산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아랍에미리트가 추가 원전 수주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의 5월 말 우리나라 방문에 대해서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각국의 원전 추진 현황을 보면 이제 독일만이 탈원전을 계속 지속하고 있죠. 독일 같은 경우는 금년 4월 15일로 모든 원전을 가동을 중지를 했습니다. 독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계속 원전에 지금 부활을 하고 있다. 이게 석탄 화력 발전소를 대체할 수 있는 원전 산업을 부활시키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주요 국가의 원전 가동 개수를 보면은 가장 많이 원전을 가동한 데가 미국이죠. 그다음에 중국, 프랑스, 러시아, 우리나라가 다섯 번째로 대형 원전을 가장 많이 가동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지금 원전 가동이 제가 보면 28기 정도, 원전이 28개 정도 지금 가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다섯 번째 정도로 많이 가동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원전이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원전을 우리나라가 가동하고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인도하고 중국도 지금 원전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얘기죠. 중국과 인도도 세계에서 이산화탄소, 탄산가스를 배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이산화탄소 감소를 시키기 위해서는 원전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과 인도도 원전 건설을 지금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문재인 정부보다 원전 수출이 6배가 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원전 수출이 4조 정도 늘었다. 4조 정도 지금 원전 수출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1년 8개월 동안 보면은 원전 설비 수출이 4조를 넘으면서 지난 정부 5년간 수출했던 수출 금액보다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현 정부가 탈원전을 계속 지향을 하면서
원전 산업을 계속 부활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야기도 해드렸죠. 산업부 장관, 안 장관님이 교체가 된 지가 얼마 안 됐다 그랬죠. 그러면서 작년 11월 달에 발표하겠던 11차 전력 기본 수급 계획을 지난 12월에 발표하기로 했죠. 그런데 1월 달에 발표가 안 됐고 2월, 3월, 4월까지 발표가 안 됐죠. 그러면서 지난주에 산업부 장관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번 달에는 반드시 제11차 전력 수급 계획을 발표한다는 얘기죠. 이 전력 수급 계획이 뭐냐면요. 지금 전력을 우리나라가 생산하고 있는데 태양광으로 전력을 몇 프로 생산하고 풍력으로 몇 프로 생산하고 수소로 몇 프로 생산하고 원자력으로 전력을 몇 프로 생산하는 계획을 발표한 거죠. 그러면 이번에 이제 계획을 발표할 때 원전으로 생산 비중을 높이면은 원전을 추가 건설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번에 제11차 전력 기본 수급 계획에서 우리나라가 원전을 추가로 몇 기를 건설하냐에 따라서 원전 관련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겠죠. 지금은 최소한 4기 이상, 4기 이상 추가로 건설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체코 대사가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를 방문해가지고 체코에다 보고를 했다는 얘기죠. 체코 정부에다가요. 그러면 체코 정부가 우리나라 원전에 대해서 그만큼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체코 대사가 우리나라 원전 산업에 대해서 여러 실사를 하고 체코 정부에다가 보고를 했다는 것은 우리 원전 관련제 투자 심리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죠. 그 다음에 또 지난주부터 이제 또 우리나라가 영국 정부하고 영국의 신규 원전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했다 그랬죠. 그래서 장관급 회의를 했다는 이야기죠. 이 내용은 추가로 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나온 뉴스가 있어가지고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코 언론 매체에서 체코 원전 수주 가능성이 우리나라 크다 그 이야기죠. 우리나라 언론사가 아니라 체코 언론사죠. 체코 매체가 한손이 드코바니 체코죠. 드코바니 원전 수주 가능성이 높다. 그런 보도가 나왔다는 얘기죠. 이게 체코 내에서도 우리나라가 체코 원전을 수주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자, 체코 이번에 원전은 한 30조 원 정도 되죠. 그런데 이제 체코 원전은 미국의 에스팅하우스는 일단은 탈락을 했다 그랬죠. 1차에서. 지금 프랑스 전력공사하고 우리나라 한손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세계 원자력 협회가 이제 원전 건설 단가를 발표를 했죠. 우리나라 한손은 킬로와트당 3,571달러, 3,571달러에 원전을 건설할 수 있다는 얘기고, 프랑스 전력공사는 킬로와트당 7,931달러죠. 거의 8,000달러 정도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프랑스보다 더 절반 가격에 원전을 건설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랬죠. 원전을 발주하는 체코 입장에서는 프랑스는 원전을 4기를 건설하는데 60조 원 정도 들고 우리나라는 4기를 건설했는데 30조 원밖에 안 들죠. 그럼 우리나라가 원전을 프랑스보다 반값에 지어줄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금액이죠. 조 단위 금액이죠. 60조고 30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번 원전 수주가 어느 쪽이 될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은 있죠. 체코하고 프랑스는 유럽연합 소속 국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얽히면은 우리나라가 약간 불리할 가능성이 있던데 경제적인 경제성을 따졌을 때는 우리나라가 프랑스보다 절대적으로 유리한 여건에 있죠. 우리는 절반 가격에 우리가 원전을 건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체코 원전은 우리가 수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그 이야기가 쭉 나와 있고요. 그 이야기가 쭉 나와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러면 이제 한번 또 추가로 나온
이야기들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 기술이 주가가 장 초반에 강하게 급등을 하다가 지금 시간에서 9% 이상 급등세를 보이죠. 우리 기술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기술은 제발 좀 가만히 가지고 가보시라. 진짜 한 달 이상 여러분들 추천을 해드리는 종목이죠. 최근에 주가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있죠. 제가 시킨 대로 하신 분들은 지금 최소한 50% 이상 수익률이 나고 있죠. 그래서 계속 가져가시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죠. 오늘 우리 기술에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오늘 우리 기술이 더 강하게 움직이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술의 강세 그러면서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 개발 사업에 참여를 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소형 원전 모델 SML에 우리 기술이 참여하는데 우리 기술은 국내 유일하게 원전 MMIS 이것이 원전 제어 계측기 시스템입니다. 원전 제어 계측기 시스템을 최초로 우리나라 유일하게 이런 시스템을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국내 주요 원전에 이제 공부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한국형 소형 원전 모델에도 참여해 하면은 성공할 것이다. 그런 기사가 떴죠. 그러면서 원전 관련주 중에서 오늘 우리 기술이 장 초반에 강세를 보였죠.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우리 기술은 국채과제입니다. SMR 소형 원전이 정부에서 추진한 국채과제입니다. 국채과제를 통해서 SMR에 적용되는 원전 제어 계측 시스템을 모두를 신규 개발 예정이다. 그러니까 소형 원전에 들어가는 이제 원전 제어 계측 시스템까지 지금 우리 기술이 개발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대형 원전에 들어가는 이런 계측 시스템을 소형 원전까지 사용되는 계측기를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세계 원자력 협회에 따르면 2035년까지 소형 모듈 원전 시장이 640조 원 정도 성장할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고, 영국의 왕립 원자력 연구원도 소형 원전 모듈 시장이 630조까지 성장한다는 얘기죠. 앞으로 소형 원전 시장도 엄청나게 크면은 우리 기술이 수혜가 예상된다는 얘기가 오늘 기사가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또 원전 관련주가 좀 강했던 것이 최근 인공지능 산업을 전기 먹은 하마락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지능 그런 시스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에는 엄청나게 전력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전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경우도 AI 선도 기업들이 신규 데이터 센터 운영을 해서 원자력 기업들하고 전력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러면서 원자력이 좀 각광을 받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기술 같은 경우도 최근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소형 원전 SMR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얘기를 쭉 써놨네요. 그 다음에 여기도 또 이야기가 나왔네요. 제 11차 전력 기본 수급 계획서에 SMR의 소형 원전 모듈이 처음으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력 생산도 대형 원전뿐만 아니라 소형 원전을 통해서도 전력 생산을 앞으로 늘리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대형 원전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대형 원전 수주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소형 원전 쪽에서 수주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거라는 얘기를 쭉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야기가 나온 거죠. 여러분들 미국의 AI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러면은 2차 전지하고 풍력 태양광만 수혜를 본 줄 알았죠. 원전도 IRA 법안,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수혜가 예상된답니다. 그러니까 원전 같은 경우도 2024년부터 2032년까지 새로운 신규 원전을 건설할 때 세액 공제를 해준다는 얘기죠. 최근 미국에서 요즘에 배터리를 미국에서 생산하면은 배터리 생산 금액에 따라서 그 세액 공제를 해주죠. 원전 산업에서도
이렇게 세액 공제를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온전히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을 포함한 미국 등 총 25개 국가가 2050년까지 세계 원전 발전이 용량이 3배 정도 늘어날 것이란 그런 전망을 했네요. 그러니까 원전 관련 데에서 중요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또 오늘 이제 나온 뉴스 중에서 두산 에너비티가 이제 수주했다는 소식이 들리죠. 두산 에너비티는 칠레에서 발전소 연료 전환 사업을 수주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까지 대부분 국가들이 석탄으로 전력을 생산하죠. 그럼 석탄으로 전력을 생산하면 탄산가스가 너무 많이 배출되죠. 그래서 탄산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석탄에서 연료를 그동안 석탄으로 전력을 생산했는데 요즘에는 도시가스로 전력을 생산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복합연료 발전소가 최근에 유행하죠. 지금 그 도시가스뿐만 아니라 거기에 알모니아를 넣고 그다음에 수소를 넣으면서 세계 각국들이 어떻게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까 연구를 하고 있죠. 그런 연료 전환 발전소 사업을 수주했다는 얘기죠. 두산 에너비티가. 그래서 오늘 주가가 또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장 끝나고 나온 뉴스인데요. 장 끝나고 이런 뉴스가 나가지고 오늘 지금 시간에서 우리 기술 같은 종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죠. 이것은 MTN 단독 뉴스인데요. 단독 뉴스가 장 끝나고 나왔는데요. 영국의 온전 기업단이 6월 달에 우리나라를 방문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우리나라가 영국하고 신규 원전 금액 협의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6월 달이면 6월 언제 오냐? MTN에서 나온 뉴스인데요. 이제 영국의 원자력 산업협회가 이제 6월 11일면 얼마 안 남았네요. 6월 14일까지 우리나라를 방문해가지고 한전하고 이제 우리나라 그 원전 시설을 둘러보고 그다음에 원전 협의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영국의 원전 수출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그런 기사죠. 6월 11일, 14일이면 얼마 안 남았죠. 6월 달이면요. 이제 한 2주, 3주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에 온다는 얘기를 쭉 써놨죠. 지금 이렇게 써놨고 그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영국의 원자력 산업협회가 이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를 직접 둘러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한국이 영국 원전 수출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러면서 6월 11일부터 나흘간 우리나라를 방문한 자가 쭉 써놨네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이제 머니투데이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다는 얘기를 쭉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해 11월에 양해각서를 우리가 체결했죠. 영국 정부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영국 원전을 우리가 수주하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한전의 김동철 사장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특히 영국이 더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얘기고 우리가 아랍에미리트 바라크 원전에서 높은 시공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영국이 우리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지금 긴밀하게 논의 중이라는 얘기를 밝혔네요. 그 다음에 오늘 또 나온 이야기죠. 체코 원전 평가 보고서가 이제 나온다는 얘기죠. 체코 원전을 발주한 체코 전력공사죠. 내달 15일, 6월 15일까지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가지고 체코 정부가 최소한 한 달 정도 고민을 해가지고 발표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6월 15일 날 평가 보고서 나면 한 달 정도 고민한다면 7월 15일 날은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7월 15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7월까지 한번 가지고 가라는 얘기죠. 7월 15일이면 얼마 안 남았죠. 이제 그렇게 좀 기다려 봐야죠, 여러분들. 체코 정부가 이제 평가 보고서를 한 달간 검토한 후 이제 발표한다는데 발표 일정은 아직까지 미정이다. 시장의 수주 기대감이 가장 큰 가운데
미국의 에스팅아우트가 우리나라를 좀 동태를 살피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네요. 여기에 보면은 체코 온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내달 15일까지 온전 발주사가 그 평가 보고서를 체코 정부에 제출하고, 체코 정부는 한 달간 검토를 할 예정이다 그랬네요. 그 다음에 보면은 발주사가 내용을 파악하고 보고를 하고 15일날 제출하면 한 달이면은 7월 15일 정도, 7월 15일 정도에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발주처는 체코 전력공사죠. 그 다음에 보면은 또 기사가 계속 이어진 내용입니다. 산업부 장관도 25일간 체코를 방문해가지고 여러 가지 온전 세일즈를 했다는 얘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체코 온전 수주에 참여하는 프랑스 전력공사가 또 그 수주를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와 있네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좀 걱정이 된 것은 에스팅하우스하고 미국의 에스팅하우스하고 지식재산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죠. 그것 때문에 프랑스 전력공사가 지금 수주를 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이야기가 돈다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보면은 에스팅하우스가 지속적으로 한국형 원전에 대해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내용에 대해서 주식재산권에 대해서 한손이 이야기한 것은 에스팅하우스하고 이런 특허권 문제는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네요. 제가 보면 또 에스팅하우스가 약간 태클을 걸 가능성이 있는데, 좀 한손이 좀 해결을 잘해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채권전을 수주를 해가지고 진짜 우리 원전 관련주가 급등을 해가지고 우리 원전 관련주 투자하신 분들에게 대박이 났으면 좋겠네요. 대박이 났으면 좋겠네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랬죠. 원전 관련주 우리 기술을 한정국 투자하신 분이 계시는데, 오늘까지 수익률이, 한 달간 수익률이 신용으로 좀 사신 분이 있죠. 133% 수익률을 냈더라고요. 엄청난 수익률을 냈죠. 133% 수익률을 냈죠. 한 달간 투자해가지고 엄청난 수익률을 냈습니다. 오늘 이거 실계좌입니다. 실계좌가 이렇게 수익률을 많이 냈습니다. 제가 원전 관련주 결론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것도 약간 수정을 해야 되는데 수정을 안 했네요. 6월 중순에 오기로 했던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5월 말로 연기됐다 그랬죠. 5월 말에 우리나라를 방문한다. 그럼 원전하고 방산에 대한 논의가 있다는 얘기죠. 5월 달에 지금 이 첫 번째 이슈가 하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에 5월 달에 하나는요, 5월 안에 산업부가 제11차 전력 수급 계획을, 기본 계획을 발표한다 그랬죠. 그래서 추가 원전 건설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지금 전망기는 2기에서 4기 정도를 예상하는데 6기, 8기, 10기까지 추가 건설할 경우는 원전 관련주에 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아까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왔죠. 여기에 새롭게 소형 원전 SMR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또 원전 관련주에도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5월 달에도 나올 수 있는 재료가 하나 있죠. 얘가 빠져 있는데요. 아까 말한 21대 국회가 5월 말에 끝난다 그랬죠. 5월 말에 끝납니다. 5월 말 21대 국회가 임기가 만기되기 전에 아까 핵 방사선 처리법이 이번에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그랬죠. 이 핵 방사선 폐기물 처리법이 만약에 이번 21대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은 또 원전 관련적에도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죠. 이와 같이 5월 말까지만 해도 지금 나올 재료가 3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우리나라 방문한다. 첫 번째, 5월 말까지. 두 번째, 또 보면은 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발표된다. 여기에 원전이 추가로 몇 기가 건설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사선 폐기물법 처리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되냐, 의회에 통과가 되냐가 또 중요하다는 얘기죠.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 3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6월 달에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영국 원자력
기업 단위 우리나라 6월 11일부터 6월 14일까지 우리나라를 방문해가지고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시설들을 한번 둘러보고 또 한전하고 그다음에 산업부하고 원전에 대해서 여러 협상을 한다는 이야기가 또 있죠. 그래서 아까 단독 보도를 했는데 또 6월 달에 이런 이벤트가 있죠. 6월 11일부터 14일. 그러니까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6월 15일까지 체코 원전을 발주했던 체코 전력공사가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가지고 자 체코 정부에 제출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체코 정부가 한 달 정도 고려를 해가지고 최종 입찰료를 7월 15일 날 발표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보면은 최소한 원전 관련 이론 7월까지는 가지고 온다 생각하시라는 얘기죠. 여기서 이걸 단타치고 뭐 그러면은 절대 돈 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큰 돈을 벌려면 좀 꾸준하게 가져가면서 좀 크게 수익률을 내야지 여러분이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주식을 오래 해봤죠. 그러게 오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충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일반 투자자들은 주식을 잘못 배워가지고 맨날 추고받으려고 그러죠. 맨날 추고받아가지고는 절대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주식은 한번 갈 때 크게 먹어야 됩니다. 먹을 때 한번 크게 먹어야 되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못 먹어도 주식은 이번에 원전 관련이랑 고하자. 못 먹어도 고하자는 얘기죠. 여러분들 고습을 쳐보면 여러분 한 번은 쓰리고를 하고 포고를 하고 그래야지만 고습에서 큰 돈을 딸 수가 있죠. 맨날 3점 나가지고는 여러분들 고습판에서 맨날 도루묵이죠. 돈 크게 딴 거 없죠. 본전하면 잘한 거죠. 3점으로 계속 돈을 먹으면 고리 뜯기고 나면 거의 먹는 거 없죠. 주식도 먹을 때 좀 크게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폴란드, 루마니아, 아랍에미리트, 영국 이 같은 해외 원전 소식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원전 관련주는 연말까지 투자해도 좋다는 얘기죠. 근데 최소한 7월까지는 투자하자. 나는 진짜 장기 투자하고 싶으면 연말까지 투자를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미국의 원전 관련주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있다 그랬죠. 오늘 새벽에 미국의 원전 관련주 다 또 사상 최고치 경신한 종목이 많았죠. 최근에 미국에서 사상 최고치가 경신한 이유는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첫 번째, 인공지능 산업이 발전하면서 인공지능 산업 쪽에 전력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전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원전이다. 그런 이야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가 미국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12월 5일에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원전 쪽에서는 친원전 정책을 고수를 하고 있죠. 풍력하고 태양광 쪽에는 바이든은 좀 반대를 하지만 죄송합니다. 트럼프는 좀 반대를 하지만 이렇게 태양광하고 풍력 쪽에서는 트럼프는 약간 반대의 정책을 펴고 있지만은 트럼프도 원전 쪽에서는 친원전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두 후보가 원전 쪽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원전 관련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결론은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를 해주죠. 원전 관련주는 최소한 7월까지는 가져가고 장기 투자는 연말까지 좋아 보인다.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은 것은 구독자 여러분들 원전주 투자해가지고 부자 됩시다. 구독자 여러분들 원전주 투자해가지고 부자 됩시다.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특히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야기해준 우리 기술 지금 시간에서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있네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시세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시세를 보다 보면은 너무 시세에 현혹되기 쉽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7월까지 가져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기술의 시간에서 거의 상가 근처죠. 9.2% 정도 오르고 있네요. 강하게 오르고 있네요. 시간에서 거래량만 해도 320만 주가 거래됐네요. 여러분들 이제 차트를 보면은 막 팔고 싶은 욕심도 들겠죠. 최근에 많이 올랐죠. 제가 여러분들 여기서 1,300원, 1,400원 사이에서 엄청나게 강조해드린 종목이죠. 지금 최소한 50% 이상 수익이 났겠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희망 고문한다 그랬죠. 희망 고문. 옛날에 2009년도에 얘가 이제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했을 때
주가가 무려 내가 10배 올랐다 그랬죠. 여기서 10배 올랐다 그랬죠. 그리고 그 대선 때 한 세네 배 올랐다 그랬죠. 이제 주가 이제 50% 올랐죠. 이제 우리 기술 50% 올랐죠. 한번 보자고요. 얼마나 가는가. 한번 여러분들 원전주 좀 장기 투자해가지고 구독자 여러분들 원전주 장기 투자해고 부자 되시라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